요즘 일자리에 관심 많으시죠? 일자리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일자리의 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용 형태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파견, 도급, 하청, 위장도급, 불법 파견. 도대체 이런 개념들은 다 무엇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견부터 보면요. 파견은 사람은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의 할당 이런 것들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파견입니다. 그러면 그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 근로감독 지휘는 그 파견을 받은 업체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파견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고용이 너무나도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일감이 있을 때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해서 일을 처리하다가 일감이 떨어지면 이제 그만하시죠. 회사로 돌아가세요 하면서 잘라버리고 또 일감이 늘어났을 때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했다가 일감이 줄어들면 또 잘라버리고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국가가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파견 형태로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딱 32가지로만 제한을 하자 나머지 업종에서는 만약에 파견 형태로 고용을 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제한을 해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럼 파견 가능한 업종과 파견 불가능한 업종은 어떻게 나누게 될까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주로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이 일을 이 사람밖에 못하기 때문에 파견으로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을 이 사람이 하든 저 사람이 하든 결과물이 똑같을 때에는 단순 제조업과 같은 일이 그렇겠죠. 그럴 때에는 이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으로 고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32개 업종은 주로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을 파견 가능 업종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도급은 무엇일까요? 하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만약에 빵을 만들어서 제조하고 유통, 판매, 홍보까지 하는 그런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유통, 마케팅, 홍보는 제가 참 잘하는데 빵을 만드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빵을 잘 만드는 기업에게 빵 만드는 일만 떼어드릴게요.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도급 계약입니다. 하청 계약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저는 이 빵 만드는 기업에게 이 빵을 만들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직원에 대해서 제가 업무 지시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업무 지시 명령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위장 도급 혹은 불법 파견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고요. 자, 이어서 사내하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하청이 뭘까요? 자동차 기업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조립 라인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올려놓고 여기서 헤드램프와 리어램프를 달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바퀴를 달고 이러는데 경영상 판단을 해보니까 헤드램프와 리어램프를 다는 것을 어떤 기업이 따로 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 겁니다.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적일 것 같아서 보여서 이것을 한 기업에게 맡기기로 하죠. 이를 떼어내서 도급 계약을 하기로 합니다. 하청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데 이 단계를 자동차를 조립 라인에서 떼서 그 기업에게 배송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헤드램프, 리어램프를 달고 다시 공장으로 배송을 해서 조립 라인에 다시 올리는 이 과정을 하려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내에 들어와서 조립 라인도 좋고 부품도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 사내에 들어와서 이 일을 맡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내 하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이 업무는 한 기업이 맡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장 혹은 이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장의 이 기업이 사내 하청을 맡은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 파견, 위장 도급이라고 우리는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개념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번 파리바게트에서 불법 파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엔 두 가지 법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견법 측면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에게 엄연히 제빵기사는 다른 기업의 직원입니다. 다른 기업의 직원인데 왜 당신 직원처럼 대했습니까? 그럴 거면 당신이 직접 고용하십시오 라고 한 것이 바로 파견법 측면이고요. 가맹사업법 측면에서 경영자들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동네 빵의 맛과 저 동네 빵의 맛이 같으려면 저희가 업무 지시도 좀 해야 되고 또 위생 상황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것들 해야 돼 교육 훈련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가맹사업법의 가맹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도급 계약을 맺었을 때 파견법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어야 됩니다. 파리바게뜨가 예컨대 연장 근무를 해주세요라고 제빵기사에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도급업체 사장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연장 근무를 해달라고 제빵기사님께 좀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도급업체 사장님이 제빵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연장 근무 좀 해달랍니다. 그러면 제빵기사가 알겠습니다 라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현행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을까요? 사실 이렇게 불편한 단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원청 업체가 하청 직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가 좀 있고요. 파견된 형태로 고용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 고용을 남용함으로써 그 고용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시키려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펴보자면 현재 파리바게뜨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파견의 논란의 쟁점은요. 고용자들의 고용을 안정화시키려는 취지와 그리고 일을 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효율성의 차원에서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제시사토크 사이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